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백세톡톡입니다. 요즘 이런 말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은행이 망해도 1억까지는 지켜준다. 앞으론 코인으로도 결제를 한다더라. 달라지는 게 많은데 정작 중요한 건 내 돈은 안전한가 하는 문제 아닐까요? 그 불안, 괜한 걱정만은 아닙니다. 9월부터 제도가 달라지고 돈의 기준이 조용히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안전선이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장되는 돈과 보장되지 않는 돈. 그 기준은 이미 나뉘었고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우리의 돈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 그리고 새로운 돈의 흐름에 대해 정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해하면 지킬 수 있고 모르면 놓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는 9월 1일 예금자 보호제도가 24년 만에 바뀝니다. 2001년부터 20년 넘게 유지되어 온 기준이 드디어 손질됩니다. 보호 한도는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배 늘어납니다. 대상도 넓어졌습니다. 단순한 예금뿐 아니라 적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보험금까지 포함됩니다. 각 금융기관별로 최대 1억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예금 1억, B은행에 적금 5천만 원이 있다면 각각 따로 보호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억 원까지만 보호된다는 점입니다. 1억 500만 원을 예치했다면 보장은 정확히 1억까지만, 초과된 5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억 원까지는 안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1억 원에서 1원이라도 초과된 금액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융 전문가들은 예금액을 쪼개는 전략을 권합니다. 금리 높은 금융사로 옮기거나 여러 곳에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미 일부 예금자들은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정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자금 이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예금 흐름을 매일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금이 몰리는 쪽과 빠져나가는 쪽이 생기면 일부 금융기관은 유동성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한도 확대는 반가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모든 돈이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기준은 명확합니다. 보호는 1억 원까지. 그 이상은 스스로 대비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돈의 모양도 바뀌고 있습니다. 화폐처럼 생겼지만 지갑에 들어가지 않는 돈.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환경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의 돈입니다. 1코인은 1,000원 또는 1달러처럼 현실의 화폐 가치에 맞춰 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크게 오르내리지 않고 송금 결제 정산 등에 안정적으로 쓰입니다. 실제로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테더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자동 환전기로 50만 원 정도 뽑고 명동 쇼핑타운에서 결제까지 하고 가는 거죠. 환전소에서 줄 서거나 수수료를 따로 낼 필요도 없습니다. 정부도 이 흐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화폐나 각종 지원금을 디지털 코인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코인으로 지급하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썼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머니라는 기술을 활용하면 특정 조건을 사전에 설정해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 쿠폰은 농촌에서만 사용 가능. 도시는 자동 차단처럼 사용 조건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모두 잡을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돈, 행정뿐 아니라 우리 일상 가까이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많이 쓰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K-팝 팬덤 경제입니다. 아이돌 굿즈, 디지털 콘텐츠, 콘서트 티켓처럼 몇천 원 혹은 몇백 원 단위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런 소액 거래는
기존 신용카드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수수료 문제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다릅니다. 3원, 5원 단위로도 포인트를 주거나 결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대기업 카드사들도 이 시장에 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 쪽에서도 활용이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 법인이 많은 대기업은 코인을 활용해 내부 정산을 하면 해외 송금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연간 수백억 원이 절감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앞으로는 개인정보에도 보상이 붙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내 정보를 어떤 앱이나 기관이 썼다면 그 기록이 남고 그에 대한 보상을 코인으로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조금은 낯설게 들리실 수 있지만 이 모든 변화가 이미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돈이 눈앞의 생활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지금은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은행에 넣어둔 예금은 금융기관이 망해도 1억 원까지는 지켜줍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다릅니다. 해킹을 당해도 운영사가 파산해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예금자 보호 대상도 아니고 중앙은행의 통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제도 없이 확산되는 디지털 돈은 19세기 미국 금융 혼란과 닮았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 자산 혁신법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제도를 마련 중이지만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이미 현실이지만 그 돈은 아직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던 현금과는 보호의 기준부터 다릅니다. 정부는 기술의 발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도 없이 확산되는 속도만 빠른 변화는 결국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디지털 돈이라는 흐름은 이미 시작되었고 보이지 않는 금융 환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와 대비의 문제입니다. 디지털 화폐와 기존 금융 제도는 보장 범위, 책임 주체, 위험 관리 측면에서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무엇이 보호되고 무엇은 보호되지 않는가? 이 기준 하나만 알아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백세톡톡은 이처럼 복잡하고 빠르게 달라지는 제도 속에서도 정확한 기준과 실질적인 정보만 차분하게 해설해드립니다. 백세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평안하세요.